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요하니까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적응행동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적응행동 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 내용들도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과 관련된 내용 한번 봐달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라고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수의 유형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 점수의 유형들을 물어봤는데 점수의 유형 중에서 최근에 안 물어봤던 게 있어. 뭘 안 물어봤냐?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의 유형을 얘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변환 점수를 물어보겠지. 이 변환 점수 관련해서도 백분율 점수가 있고 유도 점수가 있죠. 유도 점수 같은 경우는 발달 점수와 상대 위치 점수가 있을 거고, 발달 점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시험 문제 물어봤던 연령 등가 점수와 그리고 학년 등가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령 등가 점수가 뭔지, 학년 등가 점수가 뭔지도 당연히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 위치 점수 같은 경우는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가 있을 거고, 근데 표준 점수를 여기서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하면 백분위 점수를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꽤 많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백분위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의 개념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의사소통장애에서 특히 중등에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자바라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자바라 분석도 최근에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바라 분석과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 좋겠지. 그래서 나온다고 하면 저걸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거? 일단 바라 구분하는 거. 바라 구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뭐 자동 구원은 바라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론, 그리고 구문론, 그리고 화형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로 봤을 때 크게 본다고 하면 지금 23, 24, 25에서 안 나온 게 뭡니까? 다 중재잖아. 얘네들은. 안 나온 거 진단 모델이에요. 그렇죠? 진단 모델에서 어차피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불일치하면 RTI야. 그러면 나오더라도 RTI가 나오더라도 불일치랑 비교할 수 있어요. 최근 초등 문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RTI와 관련된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RTI가 나오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와 관련된 CBM 내용도 기억해야 되겠지. 됐죠? 어차피 결과 해석할 때 CBM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RTI에 관련된 개념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안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읽기, 수학, 쓰기, 수학, 읽기, 쓰기. 뭐? 수학. 왜? 여기 쓰기, 쓰기, 다음 수학이잖아. 그래서 확률상은 수학입니다, 올해. 확률상은. 근데 상관없어.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확률상은 수학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안 나왔던 수학 내용을 찾아본다고 하면 덧셈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단계 있잖아. 덧셈 단계. 이 중에서도 큰 가수요 세기. 이런 거는 예전에 나왔지만 최근에 안 나왔죠. 그리고 수학과 관련해서 문장제 같은 경우에도 이때 쓰고 안 나왔잖아. 이때 쓰고 안 나왔잖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확실하게 뭐가 나올 거냐면 작정하고 적어낼 겁니다. 시각적 표상화 전략.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0월에 바뀐 것들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특법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뭐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3단 비교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컨트롤 F 찾기 눌러 가지고 최신 내용들 있잖아. 최신 내용들. 이 최신 내용들을 검색해 보면 최신 내용들 중에서 딱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어. 예컨대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게 있죠. 28조와 관련해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년 2월 28일 날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모른다고 하면 일단 이런 애들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늘 하듯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육학을 시험에 맞게 가르치는 잔솔입니다. 자, 지금은 2026학년도 중등 특수 기출문제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다시피 이번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이 많은 시험 문제였죠. 그리고 특수를 포함해 가지고 뭐 제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번 중등 그리고 유초등 합쳐가지고 어떤 기조를 취했냐고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사교육 시장에 나와 있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문제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출제된 걸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초등 문제도 그렇고 중등 문제도 그렇고 추후에 약간 손본 문제, 수정된 문제들이 좀 보여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간에 일단 이 2026년도 전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A형 같은 경우에는 평이했다 혹은 쉽다.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다 또는 난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를 다 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소회 또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은 땡땡 특수학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보호자가 특수교사와 상담한 대화 내용 일부이다. 대화의 밑줄 친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을 보니까 장특법 내용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읍 내용을 보니 기읍,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그리고 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 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장특법에 나와 있는 특수와 특수학교 그리고 통합학급 내용을 쓰시면 되고 알다시피 장특법에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만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그리고 2번 문제.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냈지? 또는 왜 이렇게 수정이 됐지라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가는 교사가 정서행동장애 학생 H의 특성을 진술한 내용이고 나는 학생 K의 행동지도를 위한 메모이다. 가의 장애 명칭을 정신장애 진단 및 편개 편람 제5판 DSM-5 진단 기준에 근거를 쓰고 나의 A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나와 있죠. 뭐 가 학생 H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장애의 한 가지 종류고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준거를 외우기보다는 그 진단 준거를 보고 불안장애 하위 유형을 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얘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불안장애 아니면 뭐 사회공포증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 내용에 보시면 학생 K의 행동지도 메모, 다시 말해서 사회적 불안장애, 즉 불안장애와 관련된 중재가 언급이 돼 있고 이 중재의 내용을 보니까 학생 K가 전동 키보드에 대한 두려움을 점진적으로 이완하도록 실제상황 둔가법을 적용하였다. 실제상황 둔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상황 둔가법이 나온 책은 윤정년 선생님이 대표 저자라 있는 정서행동장애 책입니다. 그 책을 본다고 하면 실제상황 둔가법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적 둔가법을 비교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생 K에게 이완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이어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한 후
자극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실제 상황 둔관법을 적용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A 관련된 내용을 한마디로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다음과 같이의 요 내용을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 혹은 개념을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윤점정 선생의 책을 찾아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상황 위계 그리고 불안 위계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실제 상황 둔관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 둔관법과 유사한 체계적 둔관법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적 둔관법에 나와 있는 불안 위계를 점점 높여나가는 그러한 행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왜 이런 내용을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물어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3번 문제. 다음은 땡땡 특수학교 행동지원부에서 제작해서 교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한 자료이다. 괄호 안에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K의 입장에서 과제는 유쾌하지 않는 자극이었다고 돼 있죠. 이거 보는 순간 떠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유쾌, 불쾌 이런 거 떠올리면 이거 정적 자극, 부적 자극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K의 과제 참여도는 낮아지고 교사는 K가 과제를 하지 않아도 묵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K의 과격한 행동이 과제 철회라는 후속 결과로 기획이 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과제 철회라는 행동으로 뭐가 됐다고? 네, 행동으로 부적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강화라고 쓰면 안 되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의 하위 유형인 부적 강화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과제 철회 행동이 K의 과격한 행동 종료라는 후속 결과로 기획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니은. 자, 우리 땡땡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과제를 피하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니은을 찾게 하고 이 니은, 뭐 문제 행동의 기능을 찾게 하고 이로써 학생들은 과제 및 활동에 참여했게 되었다. 또한 동일한 기능을 지닌 대체 행동을 찾아. 그래서 이 대체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문제 행동의 기능 또는 기능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네요. 이 4번 문제부터가 또 이제 문제가 된다. 자, 다음은 전환교육과 관련해서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밑줄 친 기획에 해당하는 전환 영역 한 가지를 쓰고 A가 의미하는 용어로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같은 경우는 어차피 헬퍼네 모형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퍼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고용 이외에 두 가지를 더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사회 대인 관계 그리고 또 하나를 쓰라고 하는데 이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인데 요즘 책에서는 대부분 주거 환경이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엄청 번역을 안 좋게 했을 때는 뭐 주거 환경의 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기출 문제에서 물어볼 때 물어보는 형태 그리고 물어보는 태도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별로 뭐라고 해야 될까 깔끔하게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주거 환경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주거 환경의 질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포인트는 주거 환경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 파트인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군요. 그거 외에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전환은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 기관을 포함해서 생애 주기에 걸친 배움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졸업 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할 수도 있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는 순간 떠올려야 될 개념이 크게 본다고 하면 두 가지, 그리고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한 가지 더가 떠올릴 겁니다. 일단 뭐가 떠올리느냐?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 그리고 또 전환 모델 등을 찾아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계속교육과 그리고 추후 지도, 이런 용어들이 떠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간의 관계성 또는 개념차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학생에게 소위 말해서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취업을 시킨 다음에 얘가 안 잘리도록 직업과 관련된,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그쪽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책에 따라서는 평생 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교육을 얘기하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계속 교육의 일종으로 평생 교육을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평생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전환교육, 즉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책 내용의 평생 교육을 본다고 했을 때는 어디 부분에 포커싱을 두냐면요, 자립 부분에 포커싱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학교 교육 뒤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평생 교육을 얘기하는 책이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생 교육, 다시 말해서 0세 때부터 수집과 수평 전환의 일환으로 평생 교육을 얘기할 때는 평생 교육과 계속 교육의 관계는 평생 교육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졸업 이후에 그리고 상급 학교로 진학.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학교로 졸업한 다음 이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관련해서 전환 교육과 여러 가지 책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안 나오고 올해 나왔던 특수교육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 이미숙 선생님이 대표자로 있는 책이 있어요. 올해 나왔던. 그 책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교육 안에 지금 얘기했던 평생교육이 포함되고 그 평생교육을 얘기하면서 취업률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전환교육 관련된 책이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책 내용으로 보는 게 좀 더 좋겠지만, 현재까지의 강론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민수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그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계속 교육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또는 계속교육도 다 채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가는 땡땡 중학교의 특수교사와 수학교사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회의 수업 참여를 돕기 위해 특수교사가 수학교사에게 안내한 자료 일부이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획에다가 명칭을 쓰라고 하죠. 기획 내용을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네,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청각적으로 비슷한 단어 연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또는 핵심어법입니다. 아니, 이거 초특에도 그 난리 쳤는데 이걸 왜 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패거드도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성문입니다. 무슨 반성문? 초특 내용 정답은 패거드고 중특은 핵심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웃깁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 교육과제 평가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신청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17일 날 이러한 문서를 냈거든요. 자, 이의 심사 대상인 69개 문항 모두 이상 없다. 자, 이의 신청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채점 기준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타당성 인정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내용 있잖아, 이 내용. 이 내용에 패그워드 그리고 핵심어 중복으로 채점 인정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서와 이 문제를 보고. 그쵸? 왜냐? 논란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초등 문제는 패그워드가 정답, 중등 문제는 핵심어 또는 키워드 전략이 정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친 니은의 장점을 개별 학생의 학습 진도 관리침을 하나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팀 보조 개별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학습에서 주로 쓰고 얘네의 특징은 개별화 그리고 협동 학습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은 뭐다? 자신의 진도,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게 늘 특징이었고 그리고 디귿과 같이 구성된 모둠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 각 학생의 수준을 점검해서 모둠을 구성해라고 되어 있죠. 자, 각 학생의 수준을 점검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뭡니까?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래야 뭐가 생긴다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즉, 이 문제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TAI의 특성을 물어본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개별화 교수와 협동학습 특성을 각각 하나씩 물어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질적인 집단이 키워드가 된다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자료 위에 제시된 리얼 시험 중 평가 조정의 유형. 자, 평가 조정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요. 중등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것 중에 하나죠. 자, 평가 조정 유형이 다른 한 가지를 찾아 기호로 쓰고 해당 유형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자료 위에 보면 평가 조정 안내 내용을 보시면 긴 문장의 평가 문항은 한 문장씩 차례로 제시해 주세요. 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자, 이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시. 자, 다음 문장의 길이가 짧고 유형이 동일한 평가 문항을 모아서 제시해 주세요. 제시. 다음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 직접 답을 표시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자, 다음 평가 문항의 핵심 단어의 밑줄을 표시해서 강조해 주세요. 자, 결과적으로는 리을, 미음, 시옷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보여줄 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제시 형태의 조정이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조정 같은 경우는 하유형이 네 가지가 있고 하나는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또 하나는 제시 또 하나는 반응이잖아. 그래서 지금 비육 같은 경우에는 반응 형태의 조정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이외의 내용을 쓰시면 많이 곤란해지죠. 왜? 평가 조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니까.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바라 분석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준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 자바라 표본을 수집할 때 가의 밑줄친 기획을 고려하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기획, 학생이 주로 생활하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장소 두 곳 이상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표본을 수집하고 대화의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이 주도하는 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일단 이름부터가 뭡니까? 자바라 분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학생의 바라가 자연스럽고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라 분석에서 맨 처음에 배울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바라 분석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표성을 띄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이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줄친 니은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밑줄친 니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발화 구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우리 교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영태 선생님 책 내용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발화 구분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하면서
바로 일반적인 발화 구분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로 나오죠. 그 표의 맨 첫 번째 내용을 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화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뭐냐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고 그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말의 시작과 끝에 휴지가 지니고 있는 무미 억양구 경계요강이 나타나거나 화자가 바뀌는 경우로 한다. 즉,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리고 김연우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화에 관련된 정의, 개념을 시험 문제 물어봤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의 밑줄친 디귿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을 쓰라고 하는데, 자, 어휘 다양도가 나오죠. 어휘 다양도 TTR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구문론 나오고 그리고 어휘 다양도 나오고 언어 기능이 나오잖아. 언어 기능은 화형론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휘 다양도는 의미론이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밑줄친 리을의 어느 기능을 써야 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우유가 있네. 나도 우유죠. 우유를 가리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우유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요청 이렇게 언어 기능을 쓰시면 정답이 된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다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7번 문제의 첫 번째. 가의 밑줄친 기역의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얘기하는데, 자, 기역.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 방법을 쓰라고 하죠.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타이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예방이 있고 3차 예방의 특징은 뭐냐? 집중적이고 개별화된 이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가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학생 3명의 학습장애로 진단 또는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쓰라고 얘기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김혜아 선생님 책, 그리고 김동현 선생님 책, 그리고 학생의 총론책과 그리고 올해 10월쯤에 나와 있는 허유성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학습장애 학생교육이라는 책 내용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학습장애 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3차 예방 학생을 결정 지을 때는 2차 예방 학생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결정을 할 때 뭐 한다? 이중불일치로 결정을 하죠. 이때 말하는 이중불일치는 낮은 성취 기준과 느린 진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근거를 쓰시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단 또는 의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RT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3단계 때 특수교육을 하고 어떤 거는 3단계 이후에 특수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 또는 진단 의뢰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려했다는 게 자체가 고민이 많았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최근 책 내용을 반영하면 이 문제는 일단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나의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학습장애 진단 모델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국어에서 읽기 이해와 관련된 점수가 낮다면 문장 따라 말하기, 읽기 이해 검사, 어휘 검사 등 읽기 이해와 관련된 하위 변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읽기 어려움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은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환들을 파악해서 빠르게 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 니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김동일 선생님 학습장애 책에서는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김혜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 및 인지처리를 통한 진단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습장애 총론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통상적으로는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라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지처리 결합 모델 또는 학업 성취 및 인지처리
통한 진단 모델 둘 중에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은 저한테 내재적 처리 모델 또한 답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내재적 처리 모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뭐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인지처리 결합 모델 혹은 학업 성취 및 인지처리를 통한 진단 모델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루브릭으로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내재적 처리 모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인지처리 결합 모델 혹은 학업 성취 및 인지처리를 통한 진단 모델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지처리 결합 모델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중등에 딱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드디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가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육실습생 연수자료 일부이고 나는 특수교사와 교육실습생의 대화 일부이다. 첫 번째, 가에 근거해서 학생 A가 핸드 트레이닝법과 상부보호법을 함께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핸드 트레이닝을 왜 사용했고 상부보호법을 왜 사용했는지를 가에 근거해서, 즉 이 그림에 나타나는 걸 근거해서 써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 트레이닝, 다른 말로 따라가기잖아. 뭘 따라가는데? 벽을. 그리고 상부보호법 뭐 하는데? 우리 상체를 보호하잖아. 그러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의 쓰는 목적을 함께 써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벽을 따라가고 그리고 상체에 부딪히는 걸 막는다. 이런 내용들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학생 A가 기흥 미음 중 랜드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한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학부모실 문이 안 열려 있다면 별로 문제가 안 돼. 열려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창문이죠. 이 창문이죠. 왜 창문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움직이지는 않아. 물론 창문도 움직이진 않죠. 근데 얘네들은 다 만져서 환경적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창문은 얘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은 이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랜드마크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빠지잖아. 어떤 한 가지? 쉽게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랜드마크가 안 되는 거죠. 됐죠? 환경적 특성도 나타나야 되고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쉽게 인지돼야 되는데 쟤는 쉽게 인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나의 밑줄친 비읍이 의미하는 시력을 쓰고, 자, 비읍 50cm 앞에서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는 지수 또는 안전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C 50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안전지수, 지수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옷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 의도가 뭐냐면요. 이 문제 의도를 제일 파악했다면 소위 말해서 논란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시옷, 시간표를 촉각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지원 방법이라고 하죠. 근데 누구에 대한? 학생 B에 대한. 근데 학생 B가 어떤 학생입니까? 시각 중복장애 학생입니다. 그럼 시각 중복장애 학생과 관련해서 시간표와 관련된 촉각적으로 인지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다? 캘린더 박스입니다. 캘린더 박스는 다른 말로 물건 일정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의도는 캘린더 박스가 됩니다만 만약에 이거 시각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캘린더 박스 이외에 손으로 만져서 시간표를 알려줄 수 있는 다른 거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많잖아. 뭐 그림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답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문제 의도로 본다고 하면 시각 중복장애 학생의 일정표를 알려주는 촉각적인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린더 박스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거 말고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됐죠? 자, 그리고 9번. 다음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일반 교사를 지원하는 대화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죠, 전부 다. 밑줄친 기획의 명칭을 쓰고 밑줄친 니은의 기능을 써라. 자, 기획,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부속 장치.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엄청 예전에, 이제 다시 말해서 1990년도 후반 문제,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뚫어놓고 표 만들어가지고 빈칸 뚫어놓고 여기서 뭐 전극의 기능, 수신기의 기능, 송화기 기능 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인공와우 그리고 보청기와 관련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건 송화기, 마이크로폰, 그리고 전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와우의 정의에 그 표현을 꼭 들어가잖아요. 청신경에 직접 전극을 삽입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A에 해당하는 지문자를 한글 단어로 쓰라고 한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 디귿, 오, 이응, 시읒, 아 동사라고 쓰면 되고, 밑줄친 디귿에 한글 모음자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 모음자인데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음자에도 여러 번 써요. 여러 번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4가지 있다고 하잖아. 그게 유, 요, 야, 여 중에서 한 가지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차라리 4개 다 쓰라고 하지. 일단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좋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가는 땡땡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A에 대해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나눈 대화이고, 나는 특수교사와 인라인 스케이팅 활동 지도 계획이다. 자, 첫 번째, 가의 기획 리을 중 틀린 내용을 한 가지 찾아 기호로 쓰고 발음에 고쳐 써라. 어디에서? 교육과정 청론에서.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획,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운영해요. 맞죠? 니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학교 스포츠 클럽 시수로 운영해요. 디귿,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자유자치 활동을 운영해요. 이거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동아리 활동이잖아. 자,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활동이에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괄호 안에 미음에 대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미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학생 A의 인라인 스케이팅 기술 습득 및 일반화라고 하면서 발달적 기술, 미음 기술, 학업적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띄는 게 이거잖아요. 신발 착용이잖아. 이 신발 착용만 본다고 하면 이거 일상생활 기술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발달적 기술 혹은 학업적 기술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미음은 뭐가 들어간다? 기능적 기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일상적 기술도 저기 들어가면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 기능적 기술의 하위 유형으로 일상적 기술 또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능적 기술이 우선적으로 정답 처리가 될 것 같고, 일상적 기술 쓰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능적 기술의 하위 유형으로 일상적 기술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네들 친구로 기능적 기술이 들어가는 게 이 문제 의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화 계획이죠.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2가지?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것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꽤 하셨던데, 자, 가는 자폐성장애 학생 H 행동에 대한 메모 일부이고, 나는 학생 H와 학생 K에 대한 특수교사와 예비교사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자폐성장애 행동 특성 한 가지를 서술할 것. 단, DSM-5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한 게 뭡니까? 진단 준거가 나오면 이거 A로 써야 되는지 B로 써야 되는지를 일단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A의 1, 2, 3으로 써야 되느냐 또는 B의 1, 2, 3, 4로 써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물건의 개수를 세며 하나씩 반듯하게 한 줄로 세움. 이 같은 경우는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요. 일렬로 세우는 것 같은 경우는 물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B의 1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항상 첫 번째 줄, 첫 번째 자리에 시작한. 이 같은 경우는 뭐 일상 활동에 과도한 집착 또는 동일성 고집, 동일성에 대한 집착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B의 2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첫 번째 순서부터 확인하면 처음부터 반복함. 이것도 방금 얘기했던 일상생활에서의 과도한 집착, 동일성의 고집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B의 1, 2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B의 하위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B를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뭐라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또는 활동 패턴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덧셈 연산 평가지를 보고 밑줄 친 기획의 오류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이 오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책마다 오류 유형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걸 해석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와 그리고 김동희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늘 답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다 올림이 없는 거는 다 맞고 바다 올림이 있는 건 다 틀려요. 그래서 네, 우리 교재 그리고 김동현 선생님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바다 올림과 바다 내림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왜 이 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험은 거의 그 책에서 네, 체계적 오류 유형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종 정리만 해서 이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의 밑줄 친 니은에다가는 덧셈 연산 방식을 쓰고 밑줄 친 디귿의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더하는 수에 1부터 세기 시작해서 더해지는 수까지 하나씩 세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덧셈 연산 같은 경우는 크게 본다고 하면 비효율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연산이 있고 이 중에서 비효율적인 연산의 가장 마지막이 앞수부터 이어세기입니다. 그래서 1부터 세는 게 앞수부터 이어세기잖아. 그리고 효율적인 연산의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가수 이어세기 그리고 큰 수로부터 이어세기입니다. 그래서 디귿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처럼 1부터 세면 덧셈을 하는 특성이 있는 학생에게는 덧셈의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지도 방법이 필요해요. 즉 효율적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그게 큰 가수 이어세기죠. 즉 큰 가수 이어세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게 디귿 내용으로 정답이 된다. 자, 그리고 12번. 다음은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신규 교사와 수속 교사의 대화이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이거를 냈는지라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치아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임용시험 25년 사상. 그래서 이 보치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특수교과를 나왔다고 하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특채는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연수 같은 것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체육에도 보치아 나와 있습니다. 공통체육으로요. 그래서 보치아 같은 경우에는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밑줄 친 기획의 이유 한 가지를 써야 되죠. 자, 기획, 학생의 정면 눈높이에 자료를 제시하는 게 좋다. 왜? 학생은 긴장성 못 반사. 우리가 알고 있는 STNR 같은 경우에는 목에 상하 움직임으로 반사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정면 눈높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디스플레이와 스위치와 관련된 문제였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밑줄 친 니은과 디귿의 예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즉 앉은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쓰면 되는데 하필이면 휠체어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저기 몸통이 앞으로 굴곡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휠체어 같은 경우 뭐 하면 됩니까? 뭐 벨트나 스크립트 쓰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랩트레라든지 휠체어 책상 또는 책상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몸통이 앞으로 굴곡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 써도 제가 보기에는 다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내외전대 이런 거 써도 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휠체어 같은 경우 뭐고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벨트 그리고 스트랩 이런 거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가운데 쿠션 같은 것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 써서 똑바롭게 앉으면 상관이 없다더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채점하기가 좀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됐죠? 자, 바로 전공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공 B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땡땡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유 게시판의 내용이다. 밑줄 친 기획의 답을 쓰고 A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다 외워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기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학교에서는 한 교실을 45분 기준으로 수업하는데 병원학교에서는 한 교실을 몇 분 기준으로 수업하나요? 몇 분은 2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쓰시면 됩니다. 20분. 숫자가 중요하죠. 20분. 자, 그리고 A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이 A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 제가 최종 정리받을 때도 이 얘기를 했죠. 장트법에서 딱 눈에 띄는 건 시행령 제28조 2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래서 28조 2 내용이 뭐라고?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관련된 내용이 결국에는 시험 문제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더라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가는 학습장의 학생의 문장제 문제를 지도를 위한 교사의 메모이고 나는 학생이 초인지 전략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다. 밑줄친 기획의 문장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 방법과 나의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인지 전략 학습 단계를 쓰라고 하죠. 이 같은 경우에도 최종 정리반에서 여기 문장제 문제는 나올 거라고 딱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직강생들에게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초인지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보라고 따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뭐 개인적으로 확인한 정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허유선 선생님 학습장애 학생 교육 체계 본다고 하면 인지 초인지 전략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강생들에게 얘기를 했죠. 이거 좀 보달라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자, 그래서 2번 밑줄 친 기획의 문장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 방법과 관련해서 기획 문장제를 정확하게 읽고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도록 함. 그 다음 어떤 문제 유형인지 파악하고 문제 상황을 그림이나 도식을 활용해서 풀도록 함.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 표상화 전략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문제를 읽고 그 유형에 맞게 중요한 단어와 숫자에 표시하겠다. 다음으로 문제 유형에 맞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문제 맞나? 이번에는 필요한 절차와 연상 기호를 결정해야지. 마지막으로 며칠 걸릴지 어림수로 찾아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써봐야지. 방금 얘기했던 허유선 선생님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몬테규의 인지, 초인지 전략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 3단계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교재 보면 서비스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충분히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가는 땡땡 중학교 학생 A에게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일부이고 나는 일반 교사를 위한 진단평가 관련 연수자료 초안의 일부이다.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읍과 니은의 결과를 해석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 검사 도구를 모르더라도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유추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학력 지수가 나오고 그리고 학년 기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초 2-2학기 그리고 72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72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표준 점수, 즉 평균이 100이고 표준 점수가 12인 걸 뜻하는 거고 학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학년 등가 점수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단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기읍 학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또래들 점수와 비교를 해요. 즉 기준 점수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학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와 비교를 한다고? 특정한 학년을 나타내는 점수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집단을 여러분들이 딱 쓰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은 여기 밑줄 친 내용도 내용이지만 뒤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유추해서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한다고 하면 기초학습 능력검사, 이거 예전에 바사라고 불렸던 거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업그레이드판이에요. 자, 그걸 왜 얘기하느냐?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하죠. 자, 적응행동 검사. 자, 전체적 적응행동 수준과 세 가지 하위 영역의 결과를 제시한 하위 영역 중 디귿은 기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 지역 적응, IT 활용 소검사로 구성된 제가 이 적응행동 검사, 나이제 KABS를 얘기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IT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 적응행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적응행동, 실제적 기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적이라는 표현이 키워드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나의 밑줄 친 리을, 이응 중 틀린 거 두 가지 이유를 쓰라고 하죠. 자, 리을 학생 A의 경우 표준 점수가 70으로 평균에서 -2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점수임. 방금 얘기했죠. 저거 딱 보는 순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그리고 미은 100분위 2.0은 학생 A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2%가 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0분위의 정의를 본다고 하면 특정 원점수 또는 특정 원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는다는 표현은 당연히 틀렸죠. 그리고 비읍 전체 진행지수와 기본 지표 점수, 추가 지표 점수를 산출할 수 있음. 이거 맞는 거고 제가 최종 정리반 때 이 위스크5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옷 읽기, 쓰기, 수학 세 가지 영역별로 학력지수 100분위 학력 기준이 제시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맞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형 검사를 실 수 있어 사전, 사후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하기 유용함. 이게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뭐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바사의 업그레이드 판이거든요. 근데 바사는 동형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동형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제 옛날 거 버전은 동형 검사인데 얘는 동형 검사가 아니라 단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사는 가형, 나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한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4번 가는 땡땡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사통장의 학생을 관찰한 기록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지도계획의 일부이다.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조음 오류의 유형을 써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음 오류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즉 발음 기호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건 왜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알아 다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곡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의 밑줄 친 니은은 AAC 참여 모델의 기회 장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 지금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개인의 생각 또는 신념 때문에 AAC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네, 태도장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여 모델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밑줄친 디귿 사용의 장점을 의사소통 상대자의 관점에서 한 가지 쓰고 밑줄친 리을의 이유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채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디귿,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 같은 경우, 네, 기기 같은 경우 상징을 선정할 때 학생의 사용빈들을 고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즉 상징을 선정할 때 많이 쓰는 거 쓴대. 많이 쓰는 거 쓴대. 그리고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 같은 경우 의사소통 상대자 입장에서는 얘가 좋죠. 왜요? 따로 손담에 비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정답이 될 거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학생 K가 손담과 같은 손짓기호를 사용할 때 도상성이 높은 상징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에 나와 있는 이것과 밑에 나와 있는 얘네들의 관련성으로 답을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보세요.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의 상징을 선정할 때 학생의 사용 빈도를 고려해야 된다. 즉 많이 사용하는 거 써야 된다. 자, 학생 K의 손담과 같은 손짓기호를 사용할 때 도상성이 높은 상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즉 상징이라는 건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사용하는 건데 손담은요, 위에 나와 있는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와 다르게 손담이라는 걸 어떻게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담에 사용하는 상징은 도상성이 높지 않으면, 딱 말해서 저거 보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도상성이 높은 걸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답변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손담, 네, 유특, 초특에서 나왔던 거 시험 문제 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가는 땡땡 특수학교 교육 시스템이 수업 준비를 위해 작성한 노트 일부이고 나는 교육 시스템이 작성한 지도계획의 초안이다. 자, 첫 번째, 가의 밑줄친 기획이 틀린 이유 한 가지를 서술하고, 자, 기획 왜 틀렸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게 재밌는 게 기본 교육과정만으로잖아. 지금 기획 내용 같은 경우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렸다고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니은에 나가는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교과 성취 기준과 연관된 니은을 다루고 가정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계획한다. 다뤄야 될 이유는 안전, 건강 교육, 진로 교육, 경제, 금융 교육.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범교과 학습 주제잖아. 근데 이거는 네, 교육 과정에 나온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안 써주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더라. 이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A를 참고해서 밑줄친 디귿의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설계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CAI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 습득할 때, 그리고 숙달할 때. 그래서 습득할 때 쓸 수 있는 건 개인 교수형. 자, 그리고 나의 밑줄친 리을 미음으로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한다. 미음의 특징을 근거해서 써라. 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방법 연습하기, CAA의 시뮬레이션으로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특징을 쓰시면 되잖아. 최대한 실제와 유사한 환경으로 네, 제공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 6번 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는 교육 시스템과 지도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고 나는 서기 자세 보조기의 사용 모습이며 다는 웨지 사용 모습이다. 자, 첫 번째, 가의 밑줄친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를 참고해 쓰라고 하는데, 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과 스파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명은 어떻게 목을
뒤로 기대고 있고 한 명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론,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고려한 것 중에서 머리 조절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가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를 참고해 쓰라고 하는데 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손 사용 여부, 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 팔, 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겠죠. 왜? 특히 엎드려 사용할 때 학생 신체 중에서 니은을 고려해서 활동 목적에 따라 높이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손, 팔, 뭐 수직 이런 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서기 자세 보조 기구를 사용할 때 효과를 학생의 정서적 측면과 신체 변형의 예방적 측면에서 각 한 가지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박은혜 선생님 지체장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재도 그렇고요. 근데 이 관련된 요런 내용들 있잖아.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김영환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지체장애 학생의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 그림 내용에 이 서기자세 보조기구의 장점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고요. 그 장점에 학생의 정서적 측면과 신체 변형 예방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루브르에서 가장 일반적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 출처나 근거를 통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김영환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다는 거.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는 학생 K에 대한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과 챗봇 간의 대화 화면이며 다는 특수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역, 미음 중 틀린 내용 두 가지 발을 고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주제 이해에 필요한 사전 경험 및 사전 지식을 파악한다. 기역, 단원 관련 사전 경험 및 사전 지식을 파악해서 필요한 내용 미리 보충한다. 당연한 말이고. 단원에 포함된 어휘 칭수투를 확인한다. 도덕 교과의 경우 추상적인 어휘가 많으므로 비유적 표현과 동의어를 사용해서 반복적 개념을 설명한다. 다 필요 없이 추상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 내용을 줘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기억하고 어휘와 관련된 개념을 확장할 때는 그냥 구체적 단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줘야 돼? 어떤 단어를 줘야 돼? 이 구체적과 그리고 이 단어를, 이 어휘를 확장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로도 줘야 되고 반대 단어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즉 학습장의 내용으로 접근해도 맞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중심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한다. 디귿, 내용과 개념 어휘에 집중하게 한다. 왜? 중심 내용이니까 틀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을,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양만 제공하면 안 되잖아. 질적으로 어떻게 줘야 돼? 이제 중심 내용 위주로 요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 조자를 주든 아니면 뭐 학습 안내주를 주든 그런 쪽으로 해서 요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썼죠. 학습 안내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의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음, 그래픽 쪽 있잖아. 사파 등의 시각적 자료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미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복잡하면 당연히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자, 나의 밑줄 친 비음의 명칭을 쓰라고 교사의 지도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비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을 읽은 후에는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자신의 읽고 요약한 내용을 복습하며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가 입장을 빼고 본다고 하면 읽기 전중 후에서 후 전략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요약하기, 여기서 요약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요약하기를 포함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질문 만들기와 질문 대답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 책들, 즉 학습장에 관련된 여러 책들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걸 다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질문 만들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협력 전략적 읽기로 쓴 이유가 뭐가 있냐면 김혜화 선생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전략에 협력 전략적 읽기가 있죠. 그 중에 마무리 전략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질문 만들기 방법에 뭐가 있다? 작가와 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질문을 만들 때 작가와 나라는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협력 전략적 읽기의 마무리 부분에 나와 있는 그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질문 만들기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위 말해서 단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만으로 방금 얘기했던 걸 구분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문제가 꽤 있을 것 같고 따라서 내년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좀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의 밑줄 친 시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자 오류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김혜화 선책 같은 경우에는 철자 오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음은, 표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은, 그리고 표기, 형태, 처리 오류.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어미, 동음이와 관련된 내용은 형태 처리 오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장단에 철자 오류 또는 쓰기 오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다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유성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쓰기 또는 여러 철자 오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가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와 직업교과 교사학습 지도하는 일부이고 나는 현장 중심 수업을 위한 특수교사 간 대화 내용 일부이다. 자,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자기교수법 단계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내용을 쓰라고 하죠. 이것 또한 제가 정서행동을 할 때 자기교수법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자기교수법 5단계 중에서 지금 교사 목수 관찰하는 건 인지적 모델링 단계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내용 쓰면 되죠. 여기 보시면 속삭이듯이 이기 때문에 속삭임 다음에 하는 행동, 어떻게 내적 언어를 이용해서 혼자 하는 거 쓰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두 번째 내용인데 자, 나의 밑줄 친 디귿 비읍 중 틀린 걸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디귿 비읍. 자, 디귿. 장애 학생에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업 흥미 검사나 적성 검사 도구가 없으므로 비형식적 검사를 활용하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비형식적 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표준화 검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어요. 그리고 리을. 효과적인 현장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무훈련 계획을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미음, 완수하고자 하는 작업 활동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작업 한계를 분석해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정 전략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무 분석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읍. 실제 작업 현장에서 수행평가 등을 통한 학생의 직업 능력을 현장 중심에 기반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현장평가, 상황평가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상황평가에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읒 지읒 중 틀린 거. 자,
쉬워. 진로와 직업교육과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 있는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구체적 사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 아니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을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고, 즉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 연계 교육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네, 맞는 내용이 되죠.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최종 정리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참 그래요. 참 그래요. 자, 일단 가는 예비교사가 작성한 지적장애 특성에 대한 메모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 K의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와 예비교사의 대화이다. 자, 가의 밑줄친 기역, 리을 중 틀린 내용 한 가지.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 여기 보시면 지나친 식욕과 극단적인 비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프레드 윌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드 윌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요즘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디귿이 틀렸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밑줄 친 미음과 같이 말한 이유 한 가지, 그리고 기초선 자료의 기능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학생 K가 어제까지 3일 동안 물 마시는 빈도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물을 정말 자주 마시네요. 선생님이 수집한 미음 자료를 보니 중재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총 빈도가 15, 16이라 돼 있잖아. 3번 했는데 15, 16, 16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특정한 중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초선이 안정적이어야 돼. 이때 말하는 안정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범위가 정해지거나 또는 상향 또는 하향 기초선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향 또는 하향 기초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적당한 수준의 범위가 결정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안정성 또는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정답이 될 거고, 그리고 기초선의 자료 기능의 한 가지 같은 경우 우리 교재와 그리고 253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기초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기능과 예언적 기능이 있잖아. 지금 이 앞에 내용이 뭐라고? 기술적 기능. 그리고 뒤에 내용이 예언적 기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음과 관련된 내용은 기초선의 기술적 기능과 예언적 기능을 각각 나눠서 쓰는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화할 때 조금의 오류가 있어요. 뭔 말이냐? 자, 나의 괄호 안에 비입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라고 하죠. 자, 그 기록은 반응시간 DRL, 특이하게 반응시간 DR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등에서만 2번 나왔죠. 자, 초기 기준으로 활용할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학생 K에게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미리 알려줄 겁니다. 학생 K가 스스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있는 시간 표시 타이머를 비읍분으로 맞춰주세요. 점심시간 전까지 작용할 거예요 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뭐 해야 된다고? 물을 먹고 오고 또 그 시간 안에 물을 먹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수교사의 말에 의하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190분 동안 14번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특정한 시간 동안 14번을 먹었는데 190분 정도 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190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번, 13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175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182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15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먹으러 갔다가 다시 말해서
먹고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끝나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네, 정답은 13번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잘 냈다고. 아이디어는 좋아요. 즉 시도는 좋았으나 약간의 오류가 있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학생 K가 스스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있는 시간 표시 타이머를 비읍으로 맞추라고 돼 있죠. 근데 저 비읍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타이머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네, 분으로 되는데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분 타이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숫자라는 건 소수점도 포함한 겁니다. 즉 정수가 아니에요. 0, 1, 2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계산해 보면요. 12.7부터 13까지 숫자를 쓰면 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할까, 이의 신청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구글 제미나이와 여러 가지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도 말리던데 굳이라는 의미로 여튼 이 안에 숫자를 쓰면 일단 다 답이 됩니다. 일단 다 답이 돼요. 근데 확률상으로는 아마 문제 의도는 13을 쓰는 게 의도인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엄청 잘 낸 문제입니다. 잘 낸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구성할 때 요건들이 조금 빠져 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인데,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 중등 2차 문제 때도 교수 학습 모형을 물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교수 학습 모형을 물어봤어요. 뭐 못 물어볼 건 아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치해서 쓰는 문제이거든요. 일단 10번 가는 땡땡 특수학교 과학과 교사 학습 지도안의 일부이고 나는 실험활동 과정과 자폐성장의 학생 B의 수업활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메모이다. 그래서 이 교사학습 지도안에 쓴 교사학습 모형인 발견학습 모형인데 이 발견학습 모형에서 추가 자료 제시 및 탐색 단계 같은 경우 여기서 한 걸 조금 심화합니다. 심화해요. 자, 첫 번째, 가의 밑줄친 기역을 나의 밑줄친 리을에 근거해서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죠. 자, 기역, 다양한 실험 관찰을 하기 위해 모든 학습 자료를 제공해서 탐색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차례대로 과제를 제시하면서 활동에 잘 참여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자료들을 하나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 주면 정답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가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 예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단계 요소와 학습 자료 근거에 쓰라고 하죠. 그러면 무조건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두 번째 단계에 나와 있는 봉지 과자, 상자 과자 제외한 애들 이런 거 있잖아. 빼고 무게를 아는 물체 그리고 여기 보면 무게를 모르는 물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무게추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모르는 무게추 길이를 확인하고 무게를 아는 애들의 용수철 길이와 비교해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고? 무게를 모르는 무게추의 무게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내용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추의 개수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비교해서 규칙 발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수철의 무게를 아는 물체를 달고 늘어난 길이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무게추를 봉지 과자, 상자 과자 등등을 통해서 무게와 용수철 길이를 통해서 무게를 모르는 무게추의
무게를 유추해가지고 규칙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됐죠? 자,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전략을 쓰고, 이 디귿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종이자의 눈금에 추가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암법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양면삼책에 나와 있는 변별 자극 이외의 자극을 붙여주는 자극 촉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극 촉진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버전 말고 단서 촉진, 공간 촉진이 나오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에서는 스티커 붙여주는 예로 시각적 촉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극 촉진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각 촉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본다고 하면 이 전략이라고 쓰라는 문제가 확실하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에 해당하는 자폐성 장애 학생의 인지적 특성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자, A에 나타난 자폐성 장애의 인지적 특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특성 세 가지죠. 그래서 A 내용을 본다고 하면 뭔가에 꽂혀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중앙응지 능력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중앙응지 능력만 쓰면 안 돼요. 중앙응지 능력의 결함으로 답변하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 정답에 중앙응지 능력 이렇게만 썼다고 하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이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는 땡땡 중학교에서 완전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3명의 주요 특성이고, 나는 특수교사와 교육실습생이 나눈 대화 일부이며 다는 교육실습생이 작성한 교과활동별 지원계획안이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이냐고 하면, 자, 첫 번째, 나의 밑줄 친 기획에 해당하는 저명의 점자 번호를 읽기 기준으로 쓰라고 하는데, 일단 영어 ADEA잖아요. 그래서 문제 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영어 연음표, 그리고 대문자 66점, 그리고 ADEA 쓰고 영어 단음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답을 썼냐면, 중요한 건 점자 스티커잖아. 점자 스티커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연음표, 영어 단음표를 쓰는 건 2024 점자 규정을 본다고 하면 국어 문장, 즉 국문안에서 이거 쓰는 거예요. 국문안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영어 연음표, 영어 단음표를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립국어원에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이라는 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점자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놨거든요. 질의를 해놨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온다고 하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만약에 국문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점자 스티커잖아. 그럼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데, 따로 나와 있는데 굳이 영어 연음표, 영어 단음표를 써야 될까라는 이 생각을 해봤고, 다시 얘기하면 의도는 영어 연음표, 영어 단음표 쓰는 게 맞을 것 같으나 이 문제 구성상 굳이 그거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제29항 그리고 28항
부침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밑줄친 니은에 나가는 명칭. 온,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이 학스터와 교육청에서 제공한 땡땡 런닝을 활용해서 강의, 과제, 평가 등의 교육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스터가 전형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틀려고 낸 건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다의 밑줄친 디귿 시옷 중 틀린 거 두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각각 빠르게 고쳐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아는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걸 쓰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거거든요. 자, 디귿, TTS 기반으로 음성 출력 보조기기를 활용해서 발표하게 함. 자, H 같은 경우에는 인지 수준은 높으나 발화의 어려움이 있고 손떨림이 심해서 피기 어려움. 그래서 발화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 대신에 뭐 음성 출력 보조기기를 활용한다. 오케이. 그리고 릴, 일반 컴퓨터 활용을 위해 키보드에 토글키로 설정해서 손떨림 문제를 개선한다. 자, 손떨림 때문에 사용해야 될 게 토글키가 아니라 필터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떨림을 보면서 필터키의 하위 유형 중에 영어로는 바운스키, 그리고 한글로 실제 컴퓨터 지금 윈도우 11 버전의 컴퓨터에서는 반송키라가 되어 있고 몇몇 특수교육학 책들에서는 탄력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출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지만 일단은 반송키, 탄력키가 손떨림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전부 다 뭐 탄력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봐. 아니 토글키를 물어봤는데 필터키로 쓰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아는 내용에 대한 쓴 거야. 즉 물어본 게 쓴 게 아니라 아는 거 쓴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탄력키, 반송키 써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 늘 얘기하지만 제발 물어본 거 쓰세요. 왜 아는 걸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아는 거 쓰지 마. 물어본 거 쓰세요. 자, 그리고 미음,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육 전자교과서를 읽게 한다. 자, 조도를 높이고 색 대비가 뚜렷해지면 시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야맹증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얘가 0.1이기 때문에 이거 써가지고 조금 더 대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읍, 플랫패드 확대경을 사용해서 원고료에 있는 점수파를 확인하게 한다. 중요한 건 지금 얘 같은 경우 당연히 0.1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플랫패드 확대경은 말 그대로 근거리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랫패드가 아니라 만환경을 써야 돼요. 만환경을. 그래서 비읍은 틀렸어요. 그리고 시옷,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해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막 사진의 장면 해설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얘 같은 경우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을과 미음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2026학년도 중등 특수교육 기출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A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B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서 써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B형 문제 자체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뭘 물어봤는지를 잘 모르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구성을 할 때 구성 욕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쪽으로 문제에 대한 풀이가 새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좀 오래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로 제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겠습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비유와
D 사이에 C다. 보통 이 얘기를 하면 실전주의이기 때문에 보통 이 C는 초이스,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C를 치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그리고 시험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 특히 2026년도 중등 시험 문제를 이 문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네. 좀 그렇습니다. 문제를 조금 세련되게 내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내자 라는 마인드로 문제를 낸 게 꽤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쁘지도 않고요. 이걸 왜 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안면 타당도를 낮추기 위해서 타당도를 포기한 느낌?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보다 당연히 점수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 특성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심신미약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만약에 이런 상태로 발표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떨어졌는지 다른 사람이 합격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얼른 정신 차려가지고 2차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 치면 합격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잘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 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얼른 마음 추스려서 2차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방금 얘기했던 요게 해당하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거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이 짓 안 할 거고 이 꼴 안 당할 거니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